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체험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지금 자기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어떤 경험을 보려고 한다거나 어떤 경험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절대 저의 어떤 말이나 저의 뭐 손가락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겁니다 할 때 이 소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봐야 되는 거야. 그걸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 봐요. 우리 마음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뭔가를 가르칠 때 거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그걸 뭘 봐야 된다,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구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자기가 의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상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에 빠지지 않으면 체험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그것은 여전히 자기 스스로는 대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상에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여길지라도 100% 대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가 살아온 삶이 항상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에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대상에서 보려는 그 구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이 깨달음도 그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공부가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이 오더라도 뭔가 이게 따로 있는 것 같고 따로 존재하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것 같아도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대상화에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대상에 빠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때는 문득 그것이 놓아져서 이게 와닿더라도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삶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대상화에 사로잡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단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물론 이 시간 속에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 이런 식의 어떤 바라봄이 있을 수 있고 깨어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공부 시간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이거는 이거고 뭔가 분리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너무도 대상의 존재를 당연시하고 있는 그 시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매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지. 미세한 생각들에.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100% 그러고 있어요. 100%. 이러쿵 저러쿵 대상에 대한 헤아림이나 따짐이나 속삭임이나 뭐 시선이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소식이 안 왔을 때 어떤 것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자꾸 의지가 발동해요. 알려는 의지, 이해하려는 의지, 잡으려는 의지. 그러면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떨어지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얻으려는 마음이 작동되기 때문에 의도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자꾸 실패해.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봐도 아닌 것이고 이해해봐도 지나보면 아닌 것이고 할 때의 증상이 뭐냐면 자꾸 머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헤아리려고 하고. 그러면 머리에 이제 심하면 이제 과부하도 걸리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맑지가 않고 복잡하죠. 근데 그 머리를 써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막 잡고 있거나 뭔가 생각으로 막 규정 짓거나 아니면 막 머리를 쓰고 있을 때 그걸 알아진단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그러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진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에너지를 주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쉬어진다고. 자기 실수는 보여요. 생각으로 자꾸 하려는 것, 대상으로서 잡으려는 것, 이해하려는 것, 눈앞에 어떤 경계에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면 그게 공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멈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멈추게 되면 점점 생활이 단순해지고 머리가 쉬어져요. 뭐 아는 건 없어. 분명한 건 없어. 분명하게 뭔가 잡히는 거나 확신이 드는 건 없는데 단지 생각이 쉬워지고 뭔가 아는 것도 없고 머리가 작동이 안 되고 대신에 모르니까 답답하긴 하죠. 답답한 건 머리의 일이 아니에요. 가슴의 일이지. 가슴은 답답한데 머리가 복잡하거나 되게 무겁거나 머리를 갖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마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손발이 내가 가장 잘 쓰는 손발이 결박당한 느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답답함으로만 남아있지 이거 방법은 없잖아. 이게 묶여있으면 우리 가장 잘 쓰는 게 머리거든요. 근데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자꾸 머리를 쓰려다가 멈추게 되고 그래서 쉬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쉬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 상태가 오히려 공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분별하려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분별할 수 없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 그게 오히려 생각이 쉬워지는 차원에서는 아주 공부가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알려는 마음까지 탁 놓게 되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점점 그게 간격이 줄어들면서 알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알게 되면 탁 놓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탁 놓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림도 놓아지지만 생각도 놓아지지만 헤아리려는 의도, 습관적인 관성도 놓아지는 그 순간이 와야 돼. 마음이 틈이 탁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와야 돼요. 그냥 생각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하려는 마음조차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나 의도,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그것조차도 탁 쉬어지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저절로 이게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열려 있는 거를 보는 그 볼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게 왜 조건이 안 되냐? 자꾸 모양으로서 대상으로서 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탁 쉬어지는 순간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 지금 지름길은 이건데 여기에서 자꾸 대상에 떨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자꾸 그 대상에 떨어지려는 마음이 쉬워진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실천을 해야지. 근데 자꾸 생각이 떨어지는데도 그냥 뭐 계속 그게 여전히 공부라고 생각하고 뭔가 헤아리고 뭐 따지고 하는 것이 공부고 막 속삭임을 규정하고 뭐 어떤 법을 규정하고 이거 생각에 자꾸 따라가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으면 전혀 이 법이 밝아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회뿐만 아니라 부처뿐만 아니라 뭐 그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죠. 계시오. 열어서 보아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는. 열어 보이려고 지금 법문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려고. 근데 자꾸 분별로서 추구하면 마음이 안 열려. 왜냐 모양에 갇히기 때문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분별에 빠져 있는 마음을 일깨워서 그 분별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열어 제끼는 거예요. 열리면 그러니까 계시오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완전히 열리면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리면
그 열리는 조건을 지금 만들어주는 것이 법문이지 뭘 가리키거나, 아니, 이게 아닌 게 없는데. 뭔가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가리켜야만,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를 쳐야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것인 것이고, 그냥 무슨 경험을 해도 이것인 거예요. 걸어가도 이것이고, 뭘 만져도 이것이고, 느껴도 이것이고, 생각해도 이것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마음이 안 열려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선지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그 순간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사도 우리가 그것도 참 잘못된 그 풍토인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물론 지금 경전이나 이런 일반적인 개론서도 보고 안내서도 보지만 깨달은 사람의 기연을 보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주는 남전이 뭐라고 얘기할 때 깨달았다. 대해는 원호가 뭐라고 얘기할 때 깨달았다. 백장은 마조가 코를 비틀었을 때 깨달았다. 향엄은 대나무에 나무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에 깨달았다. 영은 스님은 복숭아꽃 보면서 깨달았다. 우리 근세의 어떤 스님은, 아니면 어떤 거사는 북소리에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기연을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어느 분은 길을 걷다가 법이 밝아졌다. 그거 자기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마음이 열리면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그 기연이 이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지,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자꾸 상만 생겨. 그래서 괜히 꽃을 보게 되고, 괜히 북소리 듣게 되고, 괜히 길을 걷게 되고 그런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준비가, 마음이 이게 분별이 쉬워지면 우리가 진짜 평범한 일상에서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다 깨달을 수 있어. 밥 먹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차 마시면서 깨달을 수 있고, 청소기 밀면서 깨달을 수 있어. 설거지 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 야단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도반 생각나는데, 도반은 마음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이게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어떨 때 이 소식이 왔냐면, 아들이 자다가 발길질 하면서 옆에 있는 그릇을 발로 찰 때 깨달았대. 이 선생님한테. 밤늦게 자는데 잠꼬대 하면서 애들이 발로 차잖아요. 어린애들을. 발로 탁 뭔가를 차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의 그런 말이 괜히 어떤 그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같이 공부하던 도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언제 소식이 왔냐면, 그러니까 요런 깨달음의 기원도 현대의 일상에 맞게 이렇게 소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아무 때나 깨달을 수 있는 거구나 알게 되지. 이분은 되게 궁금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회식을 했어.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다 보면 막 이게 좀 약간 의식도 약간 이완이 된 상태고 그러잖아요. 알딸딸하게 취했는데. 근데 이제 옷을 벗고 화장대 앞을 지나가다가 왜 화장대 이게 의자 있잖아요. 네모난 모서리. 거기에 무릎팍 부딪히면서 깨달은 거야. 화장대, 의자.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방에 다 있잖아요, 그거. 어디 멀리 가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러기 날아가는 데 가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절에, 북소리 나는 데 가서, 덮고 두드리는 데 가서 깨닫는 것도 아니라, 너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람들이 좀 환상을 갖게 돼. 성공부 그러면 선에 대한 체험은 어디 절간에 어디 북소리에 깨달아야 되고, 범종 소리에 깨달아.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돼. 종 칠 때 깨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일상 속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볼 수도 글을 쓸 수도 있잖아요. 이때 진짜
마음이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뭔가 분별로 알려는 그런 마음이 쉬어질 때 탁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뭔가 헤아림에 떨어지고 밖에서 구하려고 하고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얻으려는 마음. 그거는 얻는다는 거는 이 밖에서 얻는 거잖아요. 지금 나 자신의 본래 있는 거를 깨닫는 건데 얻으려는 것, 알려는 것도 대상 뭔가 틈이 벌어진 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틈이 벌어지지 않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의 속성도 그래요. 생각의 속성도 대상이 있어야지 그걸 알려는 마음이 생기고 생각으로 헤아려지거든요. 근데 틈이 없으면 그 알지도 못하고 또 모르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른다는 것도 대상이라. 대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지 나와 틈이 없는 거는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생각으로 규정하는 그것이 다 틀렸어요. 그게 다 완전히 쉬워져야 돼, 완전히. 그러면 이미 온전하게 다 이 일이라는 게 알아져요. 그냥 통으로 그냥 하나라,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라는 말도 분별이에요. 하나라는 말도. 하나다라는 것도 벌써 생각이거든. 하나인지 둘인지도 없어요, 그냥. 진짜 이게 자기의 현실이 됐을 때는 하나다라는 법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공이다라는 어떤 규정,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규정, 다 이게 분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걸림이 없다라는 어떤 해석들, 그거 없어. 그냥 이것저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 이것도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는 것이 자기 현실이 됩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도 규정이라.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도 규정이라. 하나다라는 것도 규정이라. 그러니까 다 말이라. 그 미세한 망상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분별이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법에 대한 해석이나 규정이나 공부라는 생각이 있으면 진짜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공부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방해하는 것에서 노연하는 게 공부인 것이지. 그게 다 생각이죠, 생각. 생각으로 규정하고 알려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잡으려는 거, 의지를 내서 잡으려는 거, 규정하는 거. 이게 다 망상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망상에서.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이거다 해도 이거고 저거다 해도 이거고 그냥 늘 이거라는 생각도 없어. 늘 이거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특별하지 않은 삶을 그냥 사는데 예전에는 너무너무 삶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거웠어. 너무 그냥 짐을 너무너무 많이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돌아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내면에 자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어떻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질문하고,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남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런 소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죠. 전체가 그냥 나죠. 전체가 그냥 내가 아닌 게 없죠. 그럼 뭐냐면 전체가 내가 되려면 이게 나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풀려나면 저절로 전체가 나가 돼요. 여기에 지금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소지를 정해놓고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좁은 집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압이 생긴단 말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는 이제 본성 자체는 무한인데 너무 좁은 데 가둬놨기 때문에 그게 무거웠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작은 가방이나 이런 거 안에 집어넣으려면 그 장롱이나 이런 거에
수많은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막 그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언밸런스 하니까 우리가 무거웠던 거라, 삶이. 자기를 관념으로 이렇게 딱 규정 짓고 있는데, 원래는 이 한계가 없는 게 자기 자신인데, 이 관념으로 자기를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삶이 무겁고, 걸리는 것도 한도 끝도 없이 많았고, 사사건건 걸려. 그냥 사사건건 걸려. 사사건건. 근데 이게 딱 법이 밝아지면 진짜 자기 정체성이 전체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가 된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어떤 것과 자기를 결부시켜서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왜? 이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뭐 인연 따라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아무 일이 없는 거라.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인연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도 말이라, 그것도. 그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 같거든? 길 아닌 게 없는데 꼭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그냥 온 세상이 확 열렸어. 확 열려서 내 길 아닌 게 없는 거야. 가면 내 길이야, 그냥. 안 가도 내 길 아닌 게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해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움직여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있어도 아니고, 그냥 뭘 하든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자기 자신이 활짝 열려 있다고. 끝간데 없이 활짝 열려 있다. 이것이 끝간데 없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얼마나 자기 규정 속에 살아서 답답했겠어요. 활짝 끝간데 없이 열려 있는데. 활짝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사는 장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끝간데 없이 열려 있다. 끝간데 없이 열려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죠.